철근값이 2배 오르면 공사비는 몇 프로 정도 오를까요? 골조의 평당 건축비는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다른 설계 사무실에서는 다 해주는데 몇 루베의 레미콘이 들어가고 몇 톤의 철근이 들어갔을까요? 정말 최악의 갑질이 되겠지요. 천마음통에 먼지가 쌓이고 심각한 누수하자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골조의 완료까지 얼마의 공기가 필요할까요? 곽소장입니다. 터파기에서 지붕 슬라브 바라시까지 포함하면 골조의 완료까지 얼마의 공기가 필요할까요? 터파기에서 지붕 슬라브 타설까지 35일, 지붕 슬라브 동발이 해체까지 다시 30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외벽 외부면 거푸집을 해체하는 12월 말부터는 외부의 단열재 부착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택에서는 보통 한 층 올리는데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훨씬 더 빨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브림 기초에 1주, 2층 바닥 슬라브까지 2주, 지붕 슬라브까지 다시 2주, 5주 35일 딱 떨어지네요. 계략. 데이터는 그래서 재미있는 노하우입니다.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이 일주일 동안 견적 사무실에서 만든 내역서의 오류를 한 5분 만에 찾아내는 것은 이런 데이터에 기반을 합니다. 온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늦가을, 초겨울 공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달 내외의 공기를 지켜낸 것은 레미콘 타설 횟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레미콘 타설 횟수 7회를 4회로 줄이기 위해서 기초에서 2회, 파라펫에서 1회를 줄였습니다. 기초 부분에서 그랬듯이 지붕 슬라브와 파라펫을 일체 타설로 한 번에 타설하기 위해서 설계 사무실과의 협의는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택의 경우에 레미콘 공급 때문에 생기는 콜드 조인트나 층별로 타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이어치기 조인트는 불가피합니다. 방수턱이나 파라펫의 경우에 영상처럼 일반적으로는 타설된 슬라브 위에 이어치기로 별도 타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수에서는 가끔 심각한 누수하자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라펫이나 방수턱은 추후에 이어치기 타설이 아니라 일치 타설을 하는 것이 방수에는 분명 유리합니다. 시공은 어렵지만은 방수적인 측면에서 지붕 슬라브와 파라펫의 일체 타설은 선택해야 하는 필수였습니다.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변경전 도면대로라면은 파라펫의 높이가 1200인데 슬라브와 파라펫의 일체 타설을 효율적으로 자신할 수 있는 높이를 형틀 목소리에 물어봤더니 6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2층의 층고를 3000에서 3500으로 높이고 파라펫의 높이를 600으로 낮췄습니다. 거기에다 변경전 도면의 경우에 지붕이 1500 높이의 파라펫으로 둘러쳐진 폐쇄 공간이 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은 천마음통에 먼지가 쌓이고 낙엽도 쌓이다 보면은 우수 드레인이 막히고 심지어는 풀도 자라게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지붕 위에는 누수될 때까지는 올라갈 일도 거의 없고 올라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변경도면은 파라펫 높이도 낮췄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천마음통 쪽을 오픈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 변경 얘기가 나왔지만은 준공할 때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평당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 면적은 47평이지만은 확장형 발코니가 7평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의 규모는 54평으로 보면 됩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평당 시공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허가 면적인 47평으로 계약하고 싶겠죠. 당연히. 똑같이 도급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전기나 설비 또는 형틀이든 철근이든 평당으로 계약을 한다면은 47평으로 계약하고 싶겠죠. 만약에 건축주와는 54평으로 계약을 하고 하층 협력업체와는 47평으로 계약을 한다면 정말 최악의 갑질이 되겠지요. 저는 이런 경우에 필로티든 발코니든 실제 시공되는 면적이므로 계약 면적에 당연히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비, 형틀 등의 계약을 54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나름 배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마 업자들도 숨어있는 면적을 포함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부르는 평당 단가가 다를 거라는 것쯤은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포항 전원주택의 골조 면적은 데크와 포치 20평이 숨어 있기 때문에 시공상 구주초의 면적은 74평으로 봐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형틀목수 시공계약은 54평 기준 평당 130만원으로 했습니다. 대신에 7회 타설을 4회 타설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서로 믿지는 장사는 아니겠죠. 여기에 조심스럽게 창고 바베큐장의 기초의 형틀을 부탁드렸죠. 흔쾌히 승낙을 안 해줬으면 갑질이 될 뻔했습니다. 포항기계전원주택은 몇 루베의 레미콘이 들어가고 몇 톤의 철근이 들어갔을까요? 평당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내진 설계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주택의 경우 계략 철근 물량 평당 0.3톤, 레미콘 물량 평당 3루베로 가정을 하면 여유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내진 설계가 보편화되면서 철근과 레미콘에 생긴 변화들이 있습니다. 옹벽 배건에서 싱글 배건이 거의 사라지고 더블 배건이 보편화되었다는 점과 철근의 경우에 옹벽이든 슬라브이든 10mm보다 13mm의 비중이 확연히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여담이지만은 설계와 감리를 같은 설계 사무실에서 하던 시절에 건축사이던 친구의 하소연은 당시의 건축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설계 사무실의 가장 큰 고객인 빌라업자가 외벽을 싱글 배건을 해놓고 준공을 해달라고 찾아오면은 엔지니어적인 양심과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서 너무나 갈등하던 친구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은 다른 설계 사무실에서는 다 해주는데 왜 안 되느냐, 별나게 운다 등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한다고 한탄하고는 했죠. 배운 것이 죄라고 구조 개선이 안 되는데 망관회로 해달라고 하니까 싱글 배건을 하는 업자의 단가를 저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는 친구가 물어도 빌라 원룸은 안 짓는다고 얘기했죠. 철근이 안 들어가는 벽돌조 주택도 3층까지 짓던 시절이라 철근까지 들어가는 RC조는 너무 튼튼한 집 아니냐고 되묻는 건축주들이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경험으로 집을 짓던 업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당시에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는 것이 주택업자로서는 너무나 큰 혹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양심상 내진의 기본인 더블 배건을 포기할 수는 없었고 어쩌면 내진 설계로 더블 배건의 보편화라는 것이 시공비 면에서 경쟁력 확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셈이었죠. 제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게도. 한편 레미콘은 기준 강도가 210에서 대부분 240으로 상향되었다는 점과 슬라브 두께가 일반층 150mm, 지붕층 120mm에서 일반층 200mm, 지붕층 150mm로 바뀌었습니다. 포항기계전원주택은 총 19톤의 철근이 들어갔고 54평 기준으로 보면 평당 0.35톤 60만원, 74평 기준으로 보면 0.26톤 4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레미콘은 총 268루베가 들어갔고 54평 기준으로 보면 평당 5루베 34만원, 74평 기준으로 보면 3.6루베 25만원 들어갔습니다. 철근이든 레미콘이든 단순 평당 물량으로 본다면 과하게 들어간 편입니다. 당연히
구조 계산에 기반한 도면이고 구조물이긴 하지만은 철근 콘크리트조 주택에서 골조공사가 공기나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 경험으로 보면 40% 정도 됩니다. 골조공사 자체가 토공사를 기반으로 하고 가설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지붕 등의 천정단열 공사도 진행되어야만 하고 거기에다 배관을 포함한 설비공사, 전선관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포함한 수도, 전기 등 외부 인입공사도 진행되어 있죠. 그래서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공정률은 50에서 60%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포항기계 전원주택 골조의 평당 건축비는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굳이 골조를 평당 비용으로 산정을 하면은 54평 기준 223만원, 74평 기준으로 보면은 163만원입니다. 포항기계 전원주택의 골조는 단순히 도면상 표기된 숫자로만 표기하기에는 캔틸레브 보로 지지된 데크 부분도 많고 1, 2층 포치 면적도 너무 많습니다. 주택의 평당가로 공사비를 산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도움되는 데이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다음에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골조의 예상 내역에 활용을 하겠죠. 경험 많은 업자들이 도면을 보지 않아도 딱 보면 예상 내역들이 술술 나오는 것은 이런 데이터에 기반을 합니다. 물론 오차가 있을 거라고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얘기를 해놓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철근값이 2배 오르면은 공사비는 몇 프로 정도 오를까요? 2021년 작년 연초에 7, 80만원대 철근이 하반기에 거의 150만원을 줘도 철근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평당가가 많이 올랐죠. 직접 공사비에서 골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포항 전원주택 기준 골조에서 철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 정도 됩니다. 40%에 19% 하면은 철근이 전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6% 정도 됩니다. 철근값이 공사기간 중에 2배 올랐다면 공사비는 7.6% 인상 요인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러면은 평당 600만원대 주택은 600만원 곱하기 7.6% 하면은 46만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평당 646만원의 주택이 되는 셈입니다.